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 성의학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복상사입니다. 복상사라는 것은 왜 생기고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는지, 이런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복상사란 성관계 중에 상대방 배 위에서 죽게 되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흥미 유발 소재로 가끔씩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성관계 중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감각, 성생각, 성동작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들어와서 머물렀다가 그 에너지가 나갑니다.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 에너지가 들어오죠. 그 에너지가 대뇌에 생각으로, 감정으로 머물러 있다가 그리고 욕구를 통해서 동작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성에너지가 들어왔다고 하면 그 성에너지는 성감각기관으로 들어와서 성생각이나 성감정으로 우리 뇌에 머물러 있다가 성동작 또는 성관계를 통해서 표현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일반 에너지와 성에너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 에너지라는 것은 현재의 에너지를 말하고요. 성에너지는 자식을 잉태하여 만드는 미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에너지와 성에너지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한 여성이 옷을 입고 지나가는데 한 남성이 바라봤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여성이 티셔츠를 입었는데 약간 가슴이 파진 티셔츠를 입었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그 남성이 그것을 인지를 못했었을 때는 얼굴이나 핸드백이나 구두 정도로 시선을 갈 수가 있는데 살갗이 노출된 가슴 쪽에 파져 있는 티셔츠를 봤었을 때는 그 일반 감각이 아닌 성감각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시선 처리를 할 때 시각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이 시각 에너지를 일반 시각 에너지는 연결을 오래 하진 않지만 성과 관련된 성시각은 살갗이 많이 노출되어 있을수록 좀 더 오래 시선을 머물게 되어 있고, 그러면 살갗이 노출된 부분에 시선을 머물러서 좀 더 여성과의 연결을 만들려고 하는 심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갗이 노출된 부위일수록 일반 시각보다 성시각을 노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패션계에서 일부러 몸매 살갗이 드러나도록 그 성시각을 이용하는 그런 비즈니스 전략을 짜기도 하죠. 그래서 살갗 부위가 노출이 많을수록 또 은밀한 부위로 가까워질수록 그 해당 여성과 성적 연결선이 좀 더 오래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 감각에서 쓰는 시각을 쓰기 위한 혈액량, 즉 시동맥의 양보다 살갗이 노출된 부위로 가는 성시각을 보려는 시동맥에 들어가는 혈액량이 일반 시각보다는 성시각으로 쓰여지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시선 처리를 오래 하기 때문에 성시각을 위한 시동맥의 혈액량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에너지가 훨씬 더 커지는 이유가 살갗에 노출된 부위를 볼수록, 그리고 좀 섹시한 목소리가 들릴수록, 그런 성시각, 성청각이 될수록 자극이 더 많아지고, 그 자극을 받기 위해서 그 해당 세포에 혈액량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극이 많아지고 그 자극을 받는 감각기관의 일량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감각기관에 일하는 세포의 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소비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혈액량이 그만큼 공급이 많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런 성감각기관, 성시각, 성청각, 성후각, 성미각, 성촉각 등의 이런 성감각기관에 각각 혈액량이 많아지면서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인풋, 입력의 그 정보가 결국 뇌에서 처리될 양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일반 감각의 입력 정보보다 성 정보량이 훨씬 더 많고 깊고 오랫동안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양의 성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그 성정보량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성생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되뇌 피질의 혈액 공급량이 훨씬 더 많아지고, 성감정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가는 분들은 변연계가 일 처리량이 많아지는 것이죠. 남성 호르몬이 좀 더 많은 분들은 보통 남성분이 많은데 성감정보다는 성생각으로 처리를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여성 호르몬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은
좀 더 성 정보를 성 감정으로 처리를 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남녀가 호르몬 비율과 관계되는 거지 성 비율로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부정적 감각이라고 하죠. 기분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결국 스트레스가 쌓여서 언젠가는 터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듯이 이 성정보도 성생각으로 들어갔었을 때는 이것을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스트레스로 많이 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과 규율과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눈들이 있기 때문에 표현을 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결국 성정보는 많은데 그 성생각을 표현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 성스트레스로 일어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스트레스가 어떤 표현으로 폭발이 되듯이 성생각도 많이 쌓이게 되면 성 표현으로 표현이 됩니다. 즉 감각의 정보가 생각의 정보가 되어서 동작으로 이어지듯이 성감각의 정보가 성생각의 정보로 처리가 되어서 성동작, 성표현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야동을 많이 보거나 성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보거나 또 밤거리에 유흥주점에 어떤 그런 환락의 시각적, 청각적 정보를 많이 듣거나 하게 되면 결국 성정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성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성감정을 키우게 되고 성감정은 성욕구를 키우게 되어서 그 성욕구를 결국 자제 못하는 상황까지 일어나게 되면은 성욕구가 성동작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약하게 욕구가 표현이 되는 것이 성언어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욕구의 누적된 쌓임을 조금씩 풀려갑니다. 이렇게 약한 동작으로 표현하는 것이 성언어로 표현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듣기가 싫으면 그것이 성희롱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듣기가 좋으면 사랑의 언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욕구가 좀 더 나는 더 과하게 노출하고 싶다고 하면 성언어보다 성적 터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싶어 하거나 신체에 몸을 대려고 하거나 심지어는 키스를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은 성추행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좋다고 하면 사랑의 스킨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성적 표현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성동작인데 상대방이 있을 때는 성관계를 시도를 할 수가 있고 상대방이 없으면 또 자기 혼자 자위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성동작으로 가장 강하게 성욕구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성관계 정도도 상대방과 관계를 하더라도 생식기와 생식기 사이에 관계만 가질 수도 있고 몸 전체를 이용해서 과격하게 관계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나의 잠재된 성욕구가 어느 만큼 강하냐에 따라서 성관계의 동작이 또 심해질 수도 있고 옅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면 우리가 그것을 성폭력이라고 하고 상대방이 좋아하면 사랑의 잠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희롱이냐 성추행이냐 성폭력이냐 아니면 사랑의 표현이냐 사랑의 스킨십이냐 사랑의 잠자리냐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받아들인 사람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정보는 매일매일 엄청난 양으로 각 나라의 언어를 통해서 또 이미지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디지털 미디어에 또는 오프라인으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성폭력 사건들도 과거의 뉴스에는 1년에 한두 번 또는 한 달에 한두 번 꼴이었다면 지금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순한 성폭력에 대한 얘기를 넘어서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까지 하는 얘기가 이제는 자주 나오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상상 이상의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성사건이 나옴으로써 수많은 성정보와 각종 SNS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성정보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감정을 자극하고 그것이 성욕구를 자극을 해서 결국 성동작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성정보가 우리 얼굴에 성감각기관으로 들어와서 성생각기관의 뇌에 머물렀다가 얼굴의 표정이나 말이나 팔다리 동작으로 성동작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결국 성정보가 성표현이 많아지도록 하는 결과가 이루어지는데 사회 규범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고 그것이 성스트레스를 더 누적을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극악무도한 성폭행에 대한 살인에 대한 뉴스들이 이제는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는 것이
그 이유인 것입니다. 즉 성정보가 없어지지 않는 한 성폭행의 뉴스는 없어질 수가 없고, 성정보가 많아지는 한 뉴스거리는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이런 통찰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에서는 스트레스가 점점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일과 관련되어서, 돈과 관련되어서, 집안 환경과 관련되어서 점점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이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스트레스 자체가 성욕구를 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정보도 성욕구를 올리고 스트레스도 성욕구를 올리다 보니까 결국 수많은 스트레스와 수많은 성정보 자체가 나의 성욕구를 계속 키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송편으로 가는 것이 언제 가느냐의 시간의 문제이다 뿐이지, 결국 성정보와 스트레스가 결과적으로 나의 성표현을 만드는 동기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가장 성의 위험한 노출에 시달리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또한 일반 감각을 쓸 때보다 성 감각을 쓸 때 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 감각을 쓸 때 에너지 공급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보니 시동맥으로 혈액량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일반 청각보다 성청각에 훨씬 더 혈액량이 많다 보니 귀로 가는 청동맥에 혈액량이 훨씬 더 공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정보가 성감각기관을 통해서 성생각으로 또 성감정으로 오게 되면 이 대뇌피질과 변연계로 훨씬 더 많은 혈액량이 필요하다 보니 이 뇌 쪽으로 혈액량이 훨씬 더 순간 많은 공급량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얼굴, 감각기관과 머리, 생각기관에 혈액을 공급하는 것이 경동맥입니다. 경동맥에는 외경동맥과 내경동맥이 있습니다. 외경동맥은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로서 얼굴, 즉 감각기관 에너지를 쓰는데 혈액량을 보내주는 혈관이고, 내경동맥은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로서 우리 뇌 쪽으로 혈액량을 보내주는 혈관입니다. 이렇게 외경동맥과 내경동맥이 결국 감각과 생각, 감정 쪽으로 혈액량을 공급을 해주는데, 이것을 성감각과 성생각, 성감정을 쓰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혈액량이 경동맥 쪽으로, 외경동맥, 내경동맥 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 경동맥이 훨씬 더 많은 양이 다리 쪽으로 가야 되는 양보다 위로 가는 양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팔로 가는 것보다, 다리로 가는 것보다 얼굴과 머리로 가는 혈액량이 심장으로서 더 많이, 그것도 순간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감각과 성생각을 꾸준히 오랫동안 표현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경동맥으로 얼굴로 머리로 계속 꾸준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고혈압을 만드는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정보가 좀 더 자극적이고 그 성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좀 더 낯선 사람이고 상대방과의 성관계를 하는 자세가 좀 더 자극적일수록 얼굴로 머리로 혈액량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혈액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평상시 운동을 많이 하질 않았다, 그래서 얼굴로 머리로 피가 순간 공급하는 것에 대한 혈관이 그만큼 늘어나질 못해서 딱딱한 상황이었다면 뇌혈관의 그 딱딱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혈압을 못 견뎌서 결국 찢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혈압을 못 견디는 그 뇌혈관 부분이 찢어지면서 뇌출혈이 일어나게 되고, 특히 성욕구를 담당하는, 또 욕구를 담당하는 연수 쪽에 혈액량이 순간 많아져서 출혈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 즉사를 하게 됩니다. 연수는 생명의 뇌입니다. 무의식을 담당하는 뇌로서 파장의 연결과 기체의 연결과 액체의 연결, 고체 연결, 결국 우리 생명의 연결선을 가지고 있는 뇌이기 때문에 출혈이 된다 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낯선 이성의 자극적인 성정보에 자극적인 성자세를 가졌다라고 했었을 때, 평상시 운동을 안 했다, 그러면 뇌혈관이 좀 딱딱한 편이다, 그러면 그때 얼굴과 머리로 순간 혈압이 올라가면서
뇌 혈관이 그 혈압을 받아주지 못할 정도로 딱딱하게 유지가 되었었다면 평상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다든지 팔다리를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그런 혈압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 혈관에 충분한 탄성이 없었다라고 하면 결국 어느 혈관에 그 압이 견디지 못해서 찢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복상사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특히 연수 쪽에 피가 난다든지 뇌혈관도 중요한 부분에 혈관에 피가 난다든지 하면 그 뇌출혈의 영향으로 복상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 배 위에서 죽게 되는 이유가 실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이유로 복상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성 정보가 많은 현대 시대에 자꾸 새로운 성을 찾아가려는 그 방법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희롱이라든지 성추행, 성폭행 등으로 점점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문란 자체가, 이런 성정보가 많아지는 것 자체가 결국 나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이해를 하셨을 거고, 그것이 고혈압을 만들고 그것이 복상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성문란을 나의 건강을 위해서도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도 줄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하는 것을 막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막을 수가 있죠. 성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성생각을 차단하게 되고 성감정을 차단하기 때문에 성욕구의 씨앗 자체의 원천 씨앗을 아예 피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성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면, 나의 성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결국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사회에도 좋은 현명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